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차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필원입니다. 2018년 6월 22일 금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매주 진짜 열심히 연구한 자료들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경마 끝난 다음에 이제 좋은 적중들이 나오면은 흐뭇합니다. 뭐 개인적인 적중을 떠나서 방송에서 내용이 좋은 내용들이 나와서 경마팬 여러분들이 한골을 하셨다라고 또 얘기해 주시면 더 고맙고, 근데 이번 주 경마 끝난 이후에 보니까 저는 게시판에 글들이 잘 안 올라와요. 못했을 때만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고 잘했을 때는 글이 잘 안 옵니다. 그리고 그런 게 맞아요. 왜냐면 게시판 글을 보면은 어느 특정 전문가들을 보면은 잘했을 때만 글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작업 글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제가 예상과 상관을 굉장히 오래 해왔는데, 물론 고맙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글들은 성적이 안 좋을 때 이제 채찍질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걸 보고 정신을 차리는데, 이번 주 보니까 저는 게시판에 글이 안 올라오고 쪽지로 글이 왔어요. 지난주 이제 방송을 보고 한골을 했다, 고맙다, 이런 글들이 게시판에 글 쓰면은 뭐 작업글 냄새가 납니다만 쪽지로 온 글들은 진짜 감사의 글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 근간에 우리 서필원 의원님하고 하면서 호흡을 맞추면서 조교하고 복귀로 들어온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난주는 부산 일경주였죠. 이걸로 고맙다고 전화가 저희가 왔어요. 그 쪽지가 우리 위원님이 코리아 엔젤 얘기했고, 제가 방송에서 트리플 실버 딱 한 마리씩 얘기해서 딱 두 마리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승식은 37배, 상승식은 65배 정도 나와서 거기에 또 9번이 팔려갖고 그걸로 3상까지 또 한구를 하셨다고 쪽지로 오셨는데, 저희가 개인적인 적중을 떠나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런 걸 경마팬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갖고 이기셨다 그러면 되게 고맙죠. 그때 그 내용은 뭐 이제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마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딱 한 마리씩 두 마리 얘기한 데서 뭐 복승식 37배가 그냥 그 그림같이 꽂혀졌던 이런 그림인데, 뭐 자주 있습니다. 자주.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걸 자주 만들 거예요. 물론 배당이 없는 경주도 그렇고 편성에 의해서 배당들이 나오는 경주들도 그렇고 앞으로 열심히 분석을 해서 진짜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경마팬 여러분들 그렇게 또 적중하시면 저희 서필원 의원님과 허찬이를 또 밀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야 윈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주 부산 경마부터 시작이 되는데 또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죠. 자, 1경주입니다. 1000m 그 유통권 마필들 9대 접전 구도입니다. 자, 서필원 의원님. 예, 그야말로 이제 믿을 마필이 없는, 인기만은 있어도 능력만은 없는 이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중에 이제 훈련이 좋은 마필이 이제 4번 무처예요. 이게 라이징 프린스라는 국산 4구 마필하고 이제 병합을 시키는데 의외로 근성도 보이고요. 대등한 그런 스피드, 탄력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도 가능성을 좀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번엔 직전보다 더 좋아졌다. 거기다가 뭐 그렇게 뭐 빠른 마필도 없기 때문에 선행까지 되는 전개까지 나온다면 4번 무처 이번엔 좀 관심을 갖고 이번엔 공략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데뷔 전부터 1300 나가길래 의아했던 말이 이제 8번 미스 퍼펙트가 되겠는데 당연히 인기 1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압박되는 구도를 못 버티고 아쉽게 사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정성을 더 들이더라고요. 국내산 5군 VIP 킹이란 마필 한 단계 윗군이죠. VIP 킹하고 붙어서 병합을 시키는데 상당히 근성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길래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만 가능한 위치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정성들을 들이는 마필 보니까, 직전보다 정성들을 들이는 마필 보니까 5하고 7 이 두 마리도 상당히 열심히 갈더라 이거죠. 그래서 가는 말들을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는 복귀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필원 의원님은 새벽조교 전문가인데, 제가 복귀를 전문가로 한다고 해서 조교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조교도 물론 봅니다. 물론 부산 같은 경우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보죠. 서필원 의원님도 조교 전문가입니다. 복귀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뭐가 더 본인이 이제 예상을 할 때 어느 곳에 더 치중을 하느냐,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상태는 알고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부산 2경주 갑니다. 1000m 그 유통권 마필들 11두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서필원입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신마들의 경주입니다. 아무리 인기 끊어도 직전 지난주 서울 경마에서도 그렇고요. 고가 1억 5천 이런 거 해갖고 상당히 인기 끌어도 실제로서는 이제 풀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인기마를 믿을 수는 없지만, 자, 그래도 훈련으로 본다면 8번 썬데이 글로리입니다. 썬데이 글로리. 이 마필이 스타트도 상당히 있는 마필이고요.
거기다가 뭐 사랑전설, 아라가야전 뭐 이런 마필들하고 연일 뭐 병합을 시키면서 상당히 데뷔전을 준비를 했다. 훈련으로는. 그래서 분명히 이 정도 근성 있는 모습 그리고 이 정도 훈련으로 준비했다면은 또 기본적인 잠재력도 있다면은 데뷔전이지만 충분히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혼전이에요. 예, 상당한 혼전입니다. 이 고가의 말도 물론 지금 9번 빅갬블러란 마필도 지금 2억 3천만 원짜리 고가의 말이 출전하고 있는데 이 마주 이종훈 마주는 지금 전부 뭐 거의 고가의 말들이에요. 1억이 넘는 말이 대부분 뭐 벌마 시리즈 그다음에 천하 시리즈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 고가의 말이니까 말을 뭐 싸게 산 게 아니니까 당연히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나머지 말들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6번 영광의 천하 같은 경우도 훈련을 잘 시켰고 그라시아라랑 마필하고 그다음에 초고배당이 터질 수 있는 말이 한두가 있다면은 4번 울산 장군이 되겠는데 이게 중속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2군 말입니다만 이 리미티스 윈이란 마필이라고 잠깐 제가 동영상을 보면은 긴 구간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짧은 구간을 잠깐 보는데 말이 중속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초고배당이 터지면은 초고배당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배당 터지면 울산 장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합니다. 자, 3경주 갑니다. 1200 국 6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이건 제가 오전장 준비한 준메이 승부경주인데 서필원 의원님 추천만 한두 들어보고 가도록 하죠. 예, 아무래도 인기가 끓는 마필인데요. 6번 노피금 도다샤입니다. 노피금 도다샤. 자, 이 마필이 이제 직전에는 1년여의 공백을 갖고 뛰었는데 나름대로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훈련 시에 뭐 아주 뭐 직전보다 뭐 확 이런 변한 모습은 아니지만 직전 공백 적응하고 이제 정상적인 출주를 안 되면은 기본적인 전력도 그렇고요. 여기서는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6번 노피금 도다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3경주는 중배당과 고배당을 동시에 노리는 경주입니다. 중배당 막고는 기본 틀로 갈 거고 종합치 백반급의 고배당을 안고 가면서 중배당과 고배당을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리면서 사실 고배당 쪽에 더 키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종합치 백판급입니다. 제가 복귀 및 그다음에 또 훈련 내용까지 같이 플러스를 시켜서 잡아낸 마필입니다. 상당한 배당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3경주는 오전장에 한번 양수겹장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찬진의 준메인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4경주 1300 국 6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고 이거는 서필원 의원님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경주죠? 네. 네, 이건 배당판이 상당히 혼전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상당한 혼전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부산 금요일 경마 중에서 가장 혼전도가 높은 경주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한 마리 추천하고 서필원 의원님한테 공을 넘기도록 하죠. 제 추천만은 안쪽에 1번 스마트뱅크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 실적으로 보면 실전 동안 보면은 보여준 게 없어요. 3, 4착이 전부 다한다. 3, 4착이 전부 다 하고 제가 볼 때는 뭐 큰 능력도 지닌 게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큰 의지도 없었고 외곽 게이트에서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복귀상으로 지난번에 볼 때는 큰 승부도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훈련 때 보니까 말이 물론 좀 끄는 말이에요. 끄는 건 사실인데 상당히 기승자를 굉장히 끌면서 뛰려고 그러는 그 9번 때 끄는 모습이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1번 게이트라면 지난번 10번하고 틀리게 1번 게이트면은 안쪽에서 코 파는 전개가 되면서 배당이 터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1번을 전 추천하겠고요. 공은 서필원 의원한테 넘깁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방송할 때 뭐 이 말 저 말 뭐 이렇게 해서 합을 맞춰서 하는 이 방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1번 스마트 뱅크에 대한 저도 기대치를 상당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필 자체가 직전 편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센 편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큰 의미도 없었고 이번에는 직전보다 여러 가지로 말이 좋아진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 뱅크에 대한 기대치. 근데 이제 고찬진 의원이 이제 잘 설명을 했는데 저도 분명히 이 말을 충분히 노린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이 경주 자체가 지금 뭐 팔리는 뭐 감동의 순간이라든가 9번, 7번 감동의 순간, 9번 로얄트리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들인데 실질적으로 훈련 내용이라든가 마필의 그 기본 전력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두려운 상대들이 아니다. 그래서 인기마 6번 한금벌마도 마찬가지고 팔리는 인기마들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경주예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일본 스마트뱅크 안고 들어간다는 거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거 한 마리가 훈련이 너무나 좋아진 마필이 있어요. 결국은 인기마를 배제하고 복병 대 복병으로 이 노리는 승부처입니다. 그래서 배당이 상당히 재밌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오전장 여기서 뭐 4경주 한번 자금 만들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팬 여러분한테 뭐 공개적으로 일본 스마트뱅크는 안고 들어가면 되지만 여기에 붙여서 한 마리 또 노리는 마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인기마 믿을 경주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배당을 노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합의 없는 방송은 확실합니다. 저희는 방송을 찍기 전에 그 어떤 대화도 안 합니다. 메인 승부 경주만 뭐냐 물어보고 합의 없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경마일이 가까워하더라도 뭐 보는 말을 물어보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냥 그 본인이 추구하는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아까 같이 스마트뱅크처럼 이렇게 맞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맞는 경우보다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당연한 거라고 보이죠. 왜냐면은 뭐 각자마다 추구하는 게 틀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경마가 배당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4경주는 일본 스마트뱅크는 저도 보는데 위원님도 보시면서 이거를 포인트로 가겠다라는 준매인 승부경주입니다. 여기서 인기 마필들을 배제시킨다는 점 확실히 하고 들어가는 경주 4경주가 되겠습니다. 서필원님의 준매인 승부경주입니다. 4경주. 자, 5경주 갑니다. 1000m 그 5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서필원님. 예, 지금 3번 드래곤 라인입니다. 드래곤 라인. 이게 이제 스마트 프린스라는 외선 4급 마필을 병업시키는데 상당히 뭐 더 여유가 있습니다. 마필도 좋고요. 훈련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런 마필들은 분명히 더 뛴다. 순발력과 지구력 모든 것이 다 갖춘 마필이고 성장세 있는 마필입니다. 멈추는 마필이 아니다. 자, 3번 드래곤 라인 인기마지만 인정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스위트 메모리는 일단 거리를 많이 줄였어요. 역시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3번, 2번이 아마 최저 배당으로 흘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도 뭐 뺄 그런 구실이 없어요. 안쪽에도 잘 박혀 있고. 그다음에 이 항상 모래 때문에 모래 반응 때문에 맨날 모래 맞고 뒤로 쳐졌다가 늦게 올라오면서 짜증만 나게 했던 4번 코리아 헌터가 지난번에 1번 게이트 안쪽에서 모래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선입으로 오면서 들어올 뻔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래에 대한 적응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근거인데 여기에 감량 기술을 썼으면은 4번의 변화도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자, 6월 22일 금요일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자, 서필원의 메인 승부처예요. 메인 승부처. 이제 1200의 그 5등급 10마리의 접종 구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배당이 좀 높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 여기서 상당히 노리는 마필이 있어요. 1번 익스프레시브입니다. 익스프레시브. 일단은 이 말에 대한 기대치 또 믿음 이런 것들을 갖고 공략한다고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3개의 적중을 했는데 3개가 다 추천 경주였어요. 물론 큰 배당 아닙니다. 5배, 6배, 8배 뭐 이런 배당들을 맞췄는데 전부 추천 경주로서 완틀로 아니면은 뭐 두 번째 막건으로 해서 전부 적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천 경주의 이 프로테이즈 그 적중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높이고 한 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부산 금요일날 이번 주도 자 4경주는 미리 말씀드렸고요. 6경주 메인 여기서도 어떤 식으로든 팬들한테 적중으로 보답한다. 그러나 이거는 뭐 중배당 이상이 나올 이런 경주이기 때문에요. 자, 지난주는 5배에서 10배 사이에 배당으로 추천 경주를 적중했다면 이번에는 그 이상의 10배에서 그 이상의 배당으로 노리면서 승부를 들어가는 경주들입니다. 그만큼 또 이 부산도 본전도가 높습니다. 자, 다른 경주는 몰라도 4경주 그리고 6경주 부산 메인 그리고 10경주 9경주 이런 경주들은 서필원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저희가 서필원이 책임지고 제대로 한번 팬 여러분한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갑니다. 1400 꼭 4등급 마필들 9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서필원님. 예, 1번 남도거상입니다. 직전 뭐 게이트 조건이 좋아서요. 상당히 뭐 게이트 점으로 밀어서 이제 선두권 나가서 들어왔는데요. 직선에서도 근수왕이 초반에 약간 오버페이스한 듯한 이런 그림이었는데도 막판에 더 나오는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앞가지가 다 있다. 이번에도 이제 서로의 1번 게이트고요. 정계상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라 저는 판단되고요. 승급전이지만 여기서 남도거상의 연투기 대치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 경주는 일단 9번 그레이트록은 1600에서 1400으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정계상 유리한 이점을 가질 것 같아요. 9는. 그리고 곧장도 지금 조성권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계속 지금 만지고 있어요. 이것도 조성권이가 아쉬움을 좀 털어내려고. 지난번에 피스토 편성이 뭐 약한 편성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두 마리는 열심히 탈 건데, 이제 문제는 예스파워예요. 6군에서 5군, 5군에서 4군 계속 때리고 오고 있는데 지금 춤추기도 굉장히 빠르고, 게다가 지금 발 빠른 놈 4번 윈디파크라든지 남도고상이 있기 때문에 전개도 편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7이 과연 어떻게 이번 경주를 치룰지 그 점이 의문인데, 인기마로 팔린다면 한번 검증 단계에 거치는 시간을 갖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부산 8경주입니다. 거리 1600, 혼합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구도고, 당근호텔이 준비한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부산 메인 승부경주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들 모두 걷어낸다고 그랬습니다. 걷어내고 복병들만 딱 공략을 해서 중고배당 막권을 잡아냈습니다. 역시 이번 8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심하게 팔려줄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봅니다. 인기마고요. 거의 뭐 대끼리 순대끼리급으로 팔릴 마필 한두를 도려내고 붙는 경주이니만큼 완벽하게 상황을 볼 수 있는 경주에 여기에 숨겨져 있는 마필들이 역시 득실득실합니다. 승부 안 하고 탐색했던 마필들이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지난주와 같은 공식으로 들어갑니다. 인기마 도려내고 먹을 수 있는 배당 마필들만 공략을 해서 중배당 이상에서 중고배당까지 체포해내는 그런 작전을 부산 8경주에 상황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이제 금요일날 9경주밖에 없으니까 8경주 상황 내고 9경주에 제대로 적중하면서 경마장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스트 갑니다. 9경주예요. 오늘은 부산이 9경주에서 마감이 됩니다. 제주 경마가 하나가 늘었고요. 1400 2등급 마필들 12대 접전구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서피런입니다. 19조 김명관 주기사의 마필 두 마필을 이번에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7번 럭키노바, 12번 태양의 신화인데요. 직전은 럭키노바가 이제 인기를 끌면서 태양의 신화가 이제 올라왔는데요. 훈련 시 두 마리 다 줘요. 근데 럭키노바는 직전보다 여러 가지 조기 패턴이라든가 마필 상태 이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좀 부진했던 상태라면은 이번엔 좋아졌다. 직전에는 인기를 상당히 끌고도 부진했다면 이번엔 럭키노바가 점수를 더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마필이 다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럭키노바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태양의 신화도 지금 2주 만에 나오고 있어요. 예, 게다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정동철 기수를 주목을 해라. 19점 마방 3두의 말을 탔습니다. 3마리 모두 입상시켰어요. 이거는 뭐 고무될 만한 일이죠. 정동철 기수도 그렇고 마방 김영관 마방에서도 그렇고 얘를 잘 맡겼다. 잘 소화시켰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2주 만에 태양의 신화까지 얘를 태운 걸 볼 때는 직전에 빠른 페이스에 아쉬움이 남았고 짧았던 거리에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에 1400에 쓴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10연 태양의 신화를 저는 추천을 하겠고요. 나머지 마필들 부가 설명을 하면 레이스는 영희시대가 선행을 나가는 게 아니고 5가 나가요. 초동스카이가. 그래서 영희시대는 이번이 좀 고전될 가능성이 높고 초동스카이는 오히려 거리하고의 싸움만 남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감량이 좋아진 10번 5폴드도 승부전에 뭐 녹록하진 않아요. 기본기가 출중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량을 살릴 것 같고, 이런 말들이 라스 9경주에 도전 가능한 세력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열심히 준비한 자료 풀어드렸습니다. 최고의 적중들 만드시고요. 저희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 방송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제주경마 미니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전문위원이죠. 신사고 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예, 지난주 저희가 조교사 문제를 언급하면서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아직. 요즘 공지 사항이 안 올라와서 좀 확인해 보니까요. 재정위원회가 원래는 지난주에 예정이었었는데 이게 약간 좀 딜레이된 모양입니다. 이달 말에 재정위원회, 그 상권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 뭐 조교사 징계에 대한 거는 그때 다시 좀 결과가 나오면 또 그때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교사 그때 이제 상벌위원회 개최 결과 나왔다고 그랬죠. 그 윤덕상 조교사가 다시 조교사 면허가 부활됐다고 얘기했는데 그에 관한 내용은요? 예, 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뭐 임시적으로 다시 조교사 면허가 지금 뭐 취소된 면허가 부활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바로 20조에서 지금 출전이 됩니다. 그 전에 보면 20조 말들이 다른 마방에서 좀 위탁 관리됐던 말들이 있습니다. 한 20마리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2주일부터 다시 또 20조로 이동을 하면서 뭐 물론 뭐 마방 칸은 그대로 있었겠죠. 근데 아무튼 이름만 다시 20조로 이동을 했고 20조에 있던 뭐 관리사, 조교복 이런 분들이 월요일 훈련부터 직접 훈련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지난주에 출전을 했던 말들은 뭐 연속 출전을 하면서 뭐 훈련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말도 많고요. 아무튼 조교사부터 직접 새벽 조교에 참여하면서 20조 마방도 이번 주부터 바로 지금 뭐 출격하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쪽 마방에 또 강공 의지 좀 잘 살펴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경마 끝나면은 한라만 최고 검사가 있다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 뭐 한라마 쪽에서 연속 출전이 많아요. 한라마 1등급이 두 게임인데 일단 뭐 상위 레벨에 있는 말들이나 또 연속 나오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키가 큰 말들 또 역시 또 키 큰 말들의 고별전 이런 승부 의지 또 이런 부분 역시 또 이번 주 경마의 또 키포인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제주도 제가 매번 제주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는 그 도지사 건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이번 주는 지금 제주도에 밀려드는 난민들 때문에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토요일날 경마 전 서두로 넘기고요. 오늘은 제주 경마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1경주입니다. 800m 5세 이하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추천마는요. 안쪽에 2번 광해전사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인기마로 팔려놓고 의지가 다소 결여된 듯한 말몰이였다. 이 김영래 마방 강수한 이 조가 상당히 냄새나는 건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정상적인 승부를 하고 어떨 때는 인기마로 팔려놓고 이렇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결과들이 많은데 뭐 그런 것들이 아마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사과 위원하고 얘기했다시피 무슨 이 조교사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일단 이는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볼 땐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추천하겠고요. 신사과 위원. 시그마 신천색별입니다. 이 말이 데뷔 이후에 3연속 입상 지금 800m에서도 지금 2번 연속 우승을 했는데 체격은 작은 말이에요. 체격은 작은 말이지만 직선에서의 말이 뛰려는 주행 의지라든가 이런 주법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말 자체가 아주 열심히 뛰는 이런 습성이 좋다 보니까 물론 뭐 인코스에서 외곽 코스로 밀린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직선에서의 주행 습성이 워낙 좋은 말이기 때문에 지금 신천색별 역시 뭐 하이 레벨에서는 연속 입상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경주 여기까지 해설하겠고요. 자, 제주 2경주로 넘어갑니다. 900m 3세 이상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우선 제 추천마는 3번 무한가속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때 보면은 1번 게이트의 출발인데도 불구하고 중후미권 안쪽을 뚫고 오다가 마지막에 발동을 걸었는데 늦게 좀 발동이 걸렸어요. 발동을 좀 일찍 걸었으면 그 당시 1차까지 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귀 상황으로 볼 때는 3번의 무한가속의 가속 페달이 이번엔 제대로 밟히지 않겠느냐는 판단하에 3을 추천하겠고요. 신사구요. 인기가 필인데요. 1번은 성업전사입니다. 이 말이 최근 경주들을 보면 계속된 외곽 게이트와 외곽 전개에서 좀 힘겨운 전개를 풀어갔는데 원래 주행 습성은 선행이나 선입이 아닙니다. 취향유에 지금 말이 힘도 많이 차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 말은 거의 뭐 400m 전용 위주의 말이었는데 최근에 뭐 800이나 900에서도 지금 입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1번 게이트 조건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말 특유의 선임 능력을 발휘해서 뭐 유리한 경주 전개에 좀 기대되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경주 900m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제주 3경주로 갑니다. 1000m 3세 이상 마필들 8대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우선 인기 마필 한 마리를 좀 내용을 좀 풀어봐야 되겠는데 4번 탐모랍니다.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해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 인기를 끌 전력인데 신사구 위원은 이 4번을 좀 보나요? 세게? 이 말은 희한하게 1번 게이트에서 최근에 2번 입상을 했었는데 2번 입상을 했을 때 말고는
최근에 들어 추천을 했던 적이 없는데 역시 안쪽에서 전개를 잘 풀어가야 되는 말이에요. 좀 체격도 왜소하다 보니까 부담 중량에 민감할 수 있고 지난번 우승 때문에 인기를 모은다면 저는 약간 좀 변수가 있지 않겠나. 이 세게 보고 싶지는 않은 말이네요. 예, 저랑 뭐 제가 합을 맞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너무 흘러들어온 느낌이 많이 들어서 편하게 이번에는 조건도 뭐 지난번하고 다 틀린 조건이고 인기 말하면 4번을 좀 배제해볼까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러다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게 경마입니다만 어쨌거나 전문가 신사고 전문가위원회 생각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신사고 위원이 좀 세게 보는 말이 있다면요? 일단 일본과 제주 협격에 좀 더 안정감이 있지 않겠나. 여전히 지금 감량기 투어기승을 하면서 부담이 지금 별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휴양유에 지금 사실은 지난 5월 19일 경주 그때부터 약간 좀 기대했던 말인데 두 번째 경주만에 경주 감각을 회복을 했고요. 역시 또 레벨이 그 휴양 전에 작년에 뛰었던 레벨이 상당히 좀 강한 말들과 많이 쌓아왔던 그런 또 능력이 있다 보니까 1000m 경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역시 이번 경주가 1000m 경주라는 점에서 1000m 경험도 풍부하고 휴양유에 지금 상태 올라가고 있는 일본만 제주 협객이 좀 안정감이 있는 그런 인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예. 4를 좀 덜 보는 대신 좀 늦게 올라왔던 지난번에 늦게 올라왔던 다라쿠타고 선임력 있는 8번 한백성장이 아무래도 열심히 뛸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주 상경주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자, 제주 4경주 갑니다. 900m 5세 이하 마필들 12회 접전 고도고 이거는 신사고 위원이 준비한 제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굵직굵직한 마필들이 눈에 보이는데 여기 뭐 다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정리에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사고 위원 출사편 한번 들어보죠. 예, 역시 사경주는 최근에 중계 경기에서 함께 나왔던 말들인데요. 이 안에서 지금 기존에 잘 뛰고 있는 말들 그리고 새롭게 올라온 시네마 그리고 또 장기간의 휴양 이후에 지금 복귀한 말들 상당히 좀 이러한 말들의 능력과 또 전개상 좀 부분이 좀 혼란스러움이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 능력과 최근에 훈련 시의 컨디션을 봤을 때 정리할 수 있는 말은 정리를 하겠고요. 또 상태 올라온 말들 역시 노릴 수 있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승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4경주 정리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좋아진 놈들로 상황을 보겠다는 신사고위원회 출사표입니다. 자, 4경주는 제주 신사고위원회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제주 5경주입니다. 거리 1110m 제주 3세 이상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당근어 차인이 준비한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경마가 끝나면은 제주 경마가 이제 최고 검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라마 경주는 조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경마를 잡았는데 제주 마필들 3세 이상 경주를 메인으로 골랐는데요. 지난주 제가 메인을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인기 마필들을 꺾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배당 마필들을 공략하고 들어갔는데 그 제재사항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안으로 기대는 걸 핑계 삼아서 안 가길래. 근데 경마가 끝나고 나서 지난주에 인기 마필들이 졸속 행정을 펼친 게 한두 마리가 아닌데 기승 주의 조건 하나 안 나왔어요. 그만큼 진짜 한 통 속으로 몰아서 움직이는 느낌이 좀 열이 받는데요. 어쨌거나 적중 못한 걸 가지고 왈가왈부 해봐야 제 자신만 좀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주 경마가 좀 제 생각대로 틀에 따라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도 변칙적인 승부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것도 이겨내야죠. 자, 이번 제주 5경주는 혼전 경주를 골랐습니다. 역시 저배당이 아닌 중배당 이상까지 고배당까지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5경주를 골랐고요. 직전에 사연이 있게끔 승부 의지가 떨어져서 승부를 회피한 마필을 이번 경주에 강력히 제가 노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포인트를 잡고 공략을 들어가겠고요. 인기마 한도는 역시 또 지난주도 꺾었던 인기 마필들은 거의 다 못 들어왔습니다. 역시 이번 제주 5경주도 바람 잡아준 인기마를 도려내고 승부를 걸 생각이니까 제주 메인 승부 경주 직전에 승부 없이 탐색했던 마필을 필두로 놓고 중배당에서 중고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가는 제주 5경주 허찬진의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6경주로 갑니다. 1610m 한라마 1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우선 신사고인 추천마부터 한 마리 들어볼까요? 역시 인기마 쪽에서 안정감이 있는 말은 1번마 메인 세상입니다. 이 말이
올해 초나 겨울에 뭐 겨울 때 보면 뭐 한 번 입상을 하고 한 번 뭐 좀 탐색을 하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최근 보면 많이 뭐 탐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마체 다리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인 강훈련, 뭐 예전에는 이 말이 좀 입상을 못할 때는 좀 훈련도 약했고 상태도 좀 어중간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최근 보면 말 상태가 워낙 좋더라고요. 이번에 지난번 뛰고 나서도 여지없이 뭐 강한 조교와 또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마 미인세상, 뭐 전개상으로도 유리함이 있는 그런 인기마입니다. 예, 요 근래 뭐 계속 파죽지세로 보였던 말이 이제 8번 비범인데, 자 이번에 비범이 지난번들처럼 앞에 나갈 수 있나요? 견인불발이 있는 가운데서? 저도 재밌는 부분이 견인불발과 비범의 선행 싸움이 재밌을 것 같아요. 견인불발도 전현중 기수 스타일이라면 절대 양보할 스타일은 아닌데 결국에 비범의 의지에 따라서 과연 뭐 견인불발을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견인불발을 보내주고 따라갈 것인지 이게 약간 좀 저도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 비범의 경주 전개를 보면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이 말이 초반 출발 한 100m, 200m 구간은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바로 강수한 기수가 제어를 하면서 말의 페이스를 늦추는 전개로서 힘한 배가 들어가는 그런 전개를 보여줬는데 견인불발이 있다 보니까 과연 비범이 어떠한 또 페이스 안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역시 마방에서는 일단 뭐 앞서 얘기했듯이 최고 검사를 앞두고 일단 키가 큰 말이기 때문에 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물론 뭐 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최선의 능력을 뽑아보겠다 하는 또 그런 의지에 지금 연속 출전을 보여지는데 견인불발이라는 아주 강자를 만나서 뭐 좀 비범이 상황에 따라서 좀 고전할 수 있는 그런 변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좀 그런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게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열심히 뭐 타겠죠. 타겠는데 그 열심히 더 화를 불러낼 수도 있는, 물론 사가 잡아주고 비범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비범도 선입이 되기 때문에 뭐 꼭 선행이 아니더라도 따라가는 전개로 될 수 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너무 열심히 탔던 그 느낌이 비범에 오히려 도구로 작용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보고요. 일단은 그런 가운데 물음표입니다. 비범은 제 추천만은 9번 신가속도입니다. 직전에도 외곽 게이트에서 철저하게 바닥에 늘어져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의지가 완전히 결여된 모습이에요. 9번 신가속도는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요. 이제 잠수함도 계속 물 밑에만 있으면 안 되죠. 떠오를 때를 노려야 됩니다. 9번 신가속도가 이제 물 위로 올라올 시간이 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주경마 추천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부연 네, 수고했고요. 네, 토요일 경마에서 열심히 분석한 자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좋은 자료들 전해드렸으니까 좋은 적중으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